대표님, 오늘 제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굿뉴스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 네, 저 오늘 뉴질랜드 그 석사과정 지원했던 대학에서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입학 제안서를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20대, 30대, 40대까지 못 해보던 해외 유학이라는 그 음, 멀게만 느껴졌던 꿈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제 자랑하려고 시작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 중요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저도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누구와 함께 하는 그 시간의 힘. 제가 딱 5년이면 대표님이랑 함께 한 지 딱 만 5년이 되거든요. 올 9월이 되면. 근데 저는 9월에 심지어 해외에서 혼자 석사 유학생으로 그 대표님과 함께하는 5년의 시간을 채우게 되는데, 오늘은 좀 이 교육과 멘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이전까지 나름대로 제 나름의 어떤 그 열심히 사는 삶은 있었는데 그 인생의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 혼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그런 말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누구와 함께 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뭐, 최소한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물론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론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생각 해봤거든요. 대표님 처음 영상을 봤을 때 유튜브로 제가 그 영상을 그냥 흘려 넘겼다면 아니면 그 보기만 했다면 계속 끝까지 보기만 했다면 과연 5년의 시간을 내가 보냈을 때 내 인생에 이런 정말 꿈 같은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을까? 그런 순간들이 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멘토의 역할과 그 힘이 언제 발휘되냐를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좀 진지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잘 살자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접근을 안 하면 잘 살자고 했던 것들이 변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변질 간다라고 하는 건 본질하고 멀어지면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족들하고 멀어지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걸 잃으면 저걸 잃고 그러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들이 나쁜 쪽에 더 많은 거예요. 그 나쁜 쪽에 더 많은 거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또 형편도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런가 보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건 본질에 항상 놓여질 수 있도록 가지치기 해준다고 할까요?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리가 이런 인연도 딱 들여다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에요. 지금 거치님하고 제 사이에도 남남이에요. 네. 뭐 이러다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남남인데, 어, 제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한 1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책임성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 이런 병으로 나중에 치매에 걸리고 뭐 나중에 이런 더러운 병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왜냐면 뇌를 계속 씻어내야 되는 깊은 수면을 계속 못 채우면 어차피 그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다양한 병들이 실제로 지금 다양한 병들이 있어요. 제가 저혈압도 아닌데 저혈압으로 나오거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는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걸 지금 1년 안에 내 건강에 너무 많은 걸 지금 겪어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예, 죽음에 대해서 책임 끝까지 질 수 있는 그게 뭘까? 되게 이기적으로 하면 그냥 내가 치매 걸리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그냥 사는 방식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최대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손을 빌면 안 되고 그리고 빌더라도 길게 빌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한 사이클씩, 여러 사이클씩 반복해서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 좋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 진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맨날 이런 불면증을 싸우면서 겪었던 이렇게 그 에너지를,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징징대면서 살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처럼 살 거냐. 딱 이 책임과 이 어떤 시작점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쭉 돌이켜 보면서 남남인데 내 직업에 대해서, 내 본업에 대해서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게 이게 통합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남남인데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23살 때부터 붙잡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봐봐요. 개인적으로 어 저는 이렇게 외국인이고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데 또 한국에서 살면서 또 많은 걸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 우리 같은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족들하고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가장 사실은 측근이 옆에 있었던 박미영 상무도 사실 다 친척이고 어렸을 때도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자랐고 하는데도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제일 멀어져 있거든요. 지금 연락을 거의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가족이 뻗쳐진다고 했을 때 다 연락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그나마 가족인데 이런 가족도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가 있어. 가끔씩 이제 영상통화 같은 게 오긴 하는데 아버지도 뭔가 이런 다 흩어져 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뭐 원래는 보통 막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요즘에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부모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면 어쨌든 아버지는 따로 근데 또 연락도 뭐 자주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다가 또 이제 가족도 분리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사실 참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데 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많이 떨어지니까 생각에 대한 그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제 입장에서 또 머리 아픈 어떤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왜 성공시키고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는 약간 나는 왜 혼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지난 1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되면서 아, 이게 내 숙명이고 이게 내 역할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뭔가 그 관점과 그 배경과 그 지식과 그 지혜를 이렇게 나보고 쓰임을 받으라고 한 건가? 봐봐요. 누군가 봤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제 사는 라이프를 보면. 왜? 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우리가 뭐 명절이거나 이러면 아기자기하게 그냥 거의 다 하는 걸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평범한 기준을 넘어서다 보니까 그 잣대가 너무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고립돼 있죠. 예. 근데 그 고립된 그 에너지를 대체 어디다 지금 이 23살 때부터 썼냐를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드는데 계속 에너지를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처럼 그 엔트로피 저의 에너지 다 그쪽에 쏠려 있더라고요. 에너지는 누구나 다 쓰는데 누구는 분산에 쓰는가 하면 저는 제 전문직에 너무 책임 의식이 끝판왕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가 만났을 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코치님도 지금 자기의 꿈을 드디어 예, 지금 사실 50대에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고 한다는 건 생각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도전한 프로젝트 우리가 이미 다 짜놓은 것도 있지만 그거를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 코치님 입장에서는 뭐 이사가 할 때도 저한테 의사 결정에 대해서 분산하면서 의사할 때는 사실 내가 의사하면 막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100% 내가 책임진데 의사할 때도 저랑 막 문의하고 소통하고 그랬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를 결정할 때 분산시켜가지고 100%내 책임으로 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분산하다 보면 안 틀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혼자서 뉴질랜드 가서 유학하고 지금 그 나이에 그리고 한참 뭔가 더 현실적으로 막 은퇴하고 뭐 그래야 될 나이 누군가 거꾸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가서 배우고 또 도전하고 뭔가 진보적으로 뭐 창조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한국의 이 안락지대 다 만들어 놓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코치님이 직접 자가로 지금 다 사놓은 뭐 혼자서 나름 세컨 하우스를 그때 사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그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오피스로 다 쓰고 있는데 그것도 놔두고 이제 뉴질랜드 간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 지난 16년 동안 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있잖아요. 저랑 늘 통화하거나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하는 지금은 제 기준에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박명 산무 같은 경우도 저랑 함께 했었을 때 제일 많이 성장했어요. 저희 심지어 어머니도 함께 했을 때 제일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항상 제가 기준이 높다 보니까 못 미쳐가지고 지금 잠깐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거지.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저한테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예. 근데 그런 거더라고. 근데 나랑 지금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옆에 있는 저희 와이프, 그리고 저희 수강생들, 예, 코치님이라든 이런 게 다 포함해서 보면은 다 나아졌어요. 근데 저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건 나도 뭔가 가족들하고 더 가까이지고 가족들 뭐 그 더 나아지는 쪽이 나도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인 욕심을 한 번쯤은 이기적으로 나도 챙겨볼까? 이런 이런 삶을 사는 게 어떨까? 나도 이런 생각을 왜 안 해보겠어요? 근데 항상 타인한테 집중하고 타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다 보니까 그게 좀, 예, 좀 바뀌어졌다고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공감이 잘 안 될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타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 예. 그걸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데 한국에선 저는 못 봤어요. 한국에선 거의 다 타인을 이용해서 내 삶이 나아지죠. 예. 근데 진심으로 타인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드는 거는 좀 더 극단적이 돼야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타인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드는 건 오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삶이 더 나아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굳이 말로 표현해 보자면 타인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드는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한테는 누가 더 이득이냐를 봤을 때 내 고객들이 더 이득이다. 예.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이득 취하고자 하는 게 있나? 뭐가 있지? 가만히 들어보면 뭐지? 그 이득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존경받는 게 굳이 따진다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이득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랑 함께 했던 사람, 특히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실 남남이잖아요. 남남이 결혼한 거잖아요. 남남이 결혼했는데 제 와이프도 저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제 와이프의 아빠, 아버님, 예, 장인 어르신, 그리고 장모님, 예, 관계에 대해서 재해석되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해석되다 보니까 더 관계가 다양해진 거죠. 그리고 더 가까워지고, 예, 예전에 몰랐던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내고, 그러니까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의 나는 그 사람이 이인자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최근 제 와이프가 얼마나 행복해 하고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전 느낀단 말이에요. 한 남자가 자기 집안에 들어왔는데 삶이 너무 퀄리티가 달라진 거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매들 두 명 있잖아요. 그 자매들의 인생에 봤을 때도 다 지금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 같지 않는 가족들은 제거되면서 가족 같은 가족은 더 끈끈해지면서 그 가치에 대한 부분 더 부여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다음 프로젝트를 또 같이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본질이 아닌 거는 흔히 그냥 돈을 밝히고 롤스로이스를 몰아야 되고 막 삐까반짝하는 어떤 그런 파티라든가 그런 송년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팀, 사람들 같이 모여서 막 사진 찍고 막 사실 그런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본질은 그 사람들 집에 돌아갔을 때 진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냐 그 행복감에 대한 증거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 가족을 제가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 가족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심지어 그 사람들을 밖에다 먼저 내놓고 진짜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가족 한 명 한 명 다 재해석되면서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들. 난 그게 요즘에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삶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저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랑 그렇게 자주 보고 싶고 자주 함께 하면서 그리고 함께 할 때 옆에서 또 저희 어머니를 좋아해주고 서포터해주고 저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든 누구든 심지어 제 옆에 있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예. 그 말은 다 뭐냐? 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가는 걸 보면 한 방향인데 그게 내 옆에 측근들, 내 고객들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삶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이렇게 살아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순자유인데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랑 함께 해야 되는 그 진정한 멘토 한 명을 찾는데 나랑 함께하는 누군가는 이렇게 이득이 되거든요. 나는 하나의 진짜 도구가 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옆에 꼭 다른 뭐 노키아 폰이 같이 결혼해 줘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폰의 창시자가 누구야? 뭐 이런 무슨 그렇게 넣어줘야 돼. 얘는 그냥 독립적인 쓰다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또 몸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안 좋아졌다 보니까 1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쓰다가 버리더라도 내가 해야 된 그 시대에서 그 시간에는 내 역할을 16년 동안 했던 거죠. 이 도구가 도태되더라도 난 내 역할을 하고 가는 건데 도구의 삶을 내가 늘 입 밖으로 꺼내서 그런지 실제로 진짜 도구의 삶을 사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이거를 싫다고 했을 때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했다고 했을 때 난 이미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내가 또 이걸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게 알아듣겠는지 모르겠는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진정한 멘토를 찾아라. 그리고 진짜 내 삶을 나아주는 멘토를 찾아야지
그 멘토라고 자칭해서 컨설팅이라고 자칭했는데 그 사람의 삶은 나아지고 다른 사람은 다 피를 빨아가지고 다 오히려 더 좀비가 되고 더 인생이 망가지.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제 수강생들 중에 인셀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종교 단체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무슨 뭐 춘 아저씨인가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 걔네 엄청 박수 치고 엄청 막 울고 불고 막 뭐 송년회도 엄청 크게 하고 막 난린데 결국에는 진정한 멘토 역할을 해줬나? 그 사람이? 다 그냥 화장품 사재기고 맨날 줌에 들어오는데 떡칠을 이렇게 크게 하고 막 들어와서 하는데 얼마나 한심했어요. 예. 근데 걔네들 결국에는 뭘 배우고 갔을까, 거기서? 돈만 잃었어요. 트렌드가 바뀌면서 어때? 돈만 잃은 거예요. 걔네 1억을 썼으면 1억을 뽑아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본질을 못 보고 그 사람들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고 인셀덤이라는 매출이 얼마나 대단하고 예. 막 그러면서 걔네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의 파워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좀 뽕에 쩔어서 있었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인셀덤이 기억 남을까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에서 결국 뭐가 남았냐 보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술이 없죠. 본질을 보는 눈깔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 예.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멘토를 찾으면 사실은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 진정한 멘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내가 도구의 삶을 살았는 이유를 보면요. 제가 항상 저 하나님을 믿어요. 네. 하나님께서 도구의 삶, 이 도구의 삶,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라고 하는 건 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내가 사는 거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16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는 나를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난 이걸 믿어요. 예. 다른 사람 나를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 너도 좀 네 삶을 누려.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걸 믿어요. 근데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싫었다면 내가 그만뒀겠죠. 왜? 저는 당장이라도 아니면 난 자유를 더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거든요. 근데 난 이 삶이 진짜 깊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삶이 맞는 것 같아. 예. 저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인생에 더 낫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 와, 내가 이 역할을 했는데 이게 틈새이자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 와이프한테 했고, 그게 와이프의 가족들한테 했고, 예. 그 삶을 내가 보면서 지금 코치님도 사실 꿈을 사실 이뤘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도 모르겠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요, 지나면 그냥 다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못해져요, 삶이. 근데 코치님은 지금 5년의 삶이 지나는데 이 도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자유, 본질에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섹시하고 제일 멋있겠죠. 누군가 봤을 때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50대에 공부하러 갈 수가 있지? 우리가 공부한다면 어때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10대, 20대까지, 30대까지 하는 건 오케이. 근데 40대도 아니고 50대 들어서서 내가 뭔가를 시작한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또 유학까지 한다? 그냥 주변에 자격증 따는 사람들 많아요. 50대도, 40대도. 근데 진지하게 남들이 20대 중반에 그거 하는 사람들을 지금 50대, 걔네들보다 2배의 나이에서 지금 한다?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낫게 한다는 거를 진짜 본질적으로 보면 진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 행복하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의 경제, 그 사람의 관계, 건강, 가치관 이런 것들 다 나아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독립적인 그런 생각들,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영향받아 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변한 거는 저한테는 이런 멘토가 있었고, 저한테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어쨌든 저한테 1번 멘토일 거 아니에요. 제일 크신 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열에 따라서 미국의 이런 멘토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왔는데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그 이득이 진짜 이득이 되는 거 있고 또 가짜처럼 이득이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가짜일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자유라고 하는 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대표님,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되게 작은 어떤 카테고리 범주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되게 작은 뭐 예를 들어 그 다단계나 이런 데서 쓰는 뭐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뭔가 그 자유라는 개념 자체도 뭐가 자유인지 모르고 저는 자유해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행위를 쫓았거든요. 근데 그 행위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파괴됐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이 눈과 관점을 얻는다는 게 이 가치가 사실 어마어마해요. 다시 한번 정말 저의 5년의 시간에 저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꿈을 이룬 게 이거 하나뿐은 아니거든요. 대표님이랑 함께 하면서.